안녕하세요, 코요토입니다. 겨울왕국2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개봉날 쿠키 영상 유무가 검색어 순위 상단에서 떨어지지 않더니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9시 뉴스에서도 겨울왕국2 제작 비하인드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겨울왕국2에 대한 관객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4DX랑 아이맥스를 둘 다 관람하고 싶어서 N차 관람을 하였고요. 두 번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감상했고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화 상영 끝나고 나서 리뷰 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요. 영화의 외적인 이야기는 많은데 아직 영화의 내적인 것에 관련한 리뷰는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겨울왕국2가 왜 또 디즈니에서 새로운 챕터를 연 의미 있는 영화가 되었는지 후딱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왕국2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고 성숙해졌지만 우리의 우정처럼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두 번째 노래 Some Things Never Change를 듣는 순간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얘네가 또 엄청난 변화를 마주하겠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법의 숲에 들어선 순간 올라프가 마법의 숲은 변화의 장소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감독님이 넣어놓은 겨울왕국2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겨울왕국에서 겨울왕국2가 나오기까지 꼬박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울왕국2 인물 소개랑 내용 추측을 담은 전 영상에서 여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사연처럼 초등학교 입학 시절 봤던 영화가 졸업 즈음에 나온 것이고 중학교 때 봤던 영화가 대학생이 될 때 나온 셈인 거죠. 겨울왕국2는 주 타겟 관객의 연령대를 청소년 혹은 어른들의 기준에 맞춘 영화입니다. 레릿고처럼 단순한 멜로디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운드 트랙이 많은 내용을 압축해놓은 곡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에서부터 되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그냥 크리스토프의 솔로곡 부분,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앞서 언급한 변화라는 테마부터가 이 영화가 어떤 관객층을 우선으로 노리고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중 캐릭터들처럼 두려움을 마주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그를 위해 변화의 새로움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관객은 어린이들보다는 청소년 혹은 어른 쪽에 가깝겠죠. 물론 어린 관객들에게도 인생 예습용으로 아주 적절한 영화가 될 테지만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작품들만을 만들어왔던 디즈니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디즈니 자체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2가 또 디즈니의 새로운 챕터를 연 셈이죠. 엘사와 안나가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겨울왕국은 디즈니 프린세스 애니메이션의 상징과도 같았던 왕자와의 키스 설정을 부순 영화입니다. 현재 관객들이 열광하는 디즈니의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 그 시작에 엘사와 안나가 서 있었죠. 이번 작품에선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보입니다. 먼저 안나부터 알아볼까요? 겨울왕국 속 안나는 왕자와의 키스나 청혼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던 캐릭터였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언니의 진정한 사랑으로 목숨을 되찾은 마지막 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사실 크리스토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였죠. 이번 작품에서야말로 그녀는 크리스토프도 엘사도 올라프도 모두의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냅니다. 뱀을 보수는 장면에서의 액션 역시 언니 못지 않죠. 안나가 출연한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은 넥스트 라이트 싱이 나오던 장면이었어요. 영화의 테마, 변화를 안나가 온몸으로 표현하던 씬이었죠. 여기서 안나는 정말 바닥을 치는 좌절을 겪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려는 굳건함. 거기서 관객은 그간 보지 못했던 안나의 성숙함을 목격하죠. 초긍정한 공주님이라는 단면적인 컨셉을 벗어던진 아렌데를 대표하는 여왕으로서 안나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엘사 역시 평범하지 않죠. 마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엘사는 디즈니 프린세스 캐릭터 출신으로는 최초로 그늘진 내면을 지닌 인물입니다. 여전히 아렌델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자신을 부르는 마법의 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있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겠니라는 All is Found의 가사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토알란에 도달해 그녀를 부르던 목소리의 진실, 어머니 이드나를
마주합니다. 겨울왕국2에서 변화란 테마를 관통하는 캐릭터는 엘사입니다. 엘사는 정령들이 자신을 소환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동시에 마법의 숲으로 향하면 지금의 행복한 나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직감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렌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의무감이 우선입니다.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간 엘사는 자신의 진정한 집 아토알란을 찾아내고요. 그곳에서 희생을 하면서 과거의 진실을 알아냅니다. 정령들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5번째 정령으로 거듭나기도 하죠. 결국 이번 이야기는 제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엘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은, 그러니까 Show Yourself의 가사처럼 끝없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엘사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편과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겨울왕국은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숨은 엘사를 찾는 안나의 모험을 메인 플롯으로 삼은 영화였고요. 이번 작품은 동생과 아렌드를 구하기 위한 책임감을 지니고 나선 엘사의 모험을 메인 플롯으로 두고 있습니다. 겨울왕국에서 자신의 방 그리고 얼음성을 떠나서 세상에 발을 디디던 엘사를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은 안나였습니다. 반대로 겨울왕국2에선 엘사의 희생이 안나가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나는데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죠. 동화적인 캐릭터 안나와 신화적인 캐릭터 엘사, 이 두 캐릭터가 펼치는 활약과 그 구성이 퍼즐처럼 잘 짜여져 있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미덕입니다. 이런 두 캐릭터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게 재밌는 거죠. 이렇게 힘을 합친 두 사람이 지난 시대가 남긴 과오를 끊어버린다는 점 역시 인상 깊습니다. 지난 시대의 잘못을 새로운 시대가 바로잡는다는 시대 변화, 시대혁명의 주제까지 담고 있는 건데요.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선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큰 세계관으로 디즈니가 정말 이 영화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Papa, that was epic. 에픽인 이유죠. 디즈니 공주들의 전통을 끊어버렸던 전편과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장을 펼친 영화라는 점에서 겨울왕국과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거기다 스케일까지 완전 키웠으니 전편보다 훌륭한 속편 리스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그렸다는 것 역시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 작품에서 다양한 주제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겨울왕국2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구체적으로 구상되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저는 N차 관람을 하면서 이스터에그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엘사와 안나가 마법의 숲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빅 히어로의 베이맥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 장면에서 토토로랑 덤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터에그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맥스 큰 화면으로 관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4DX도 좋지만 아이맥스 관람을 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보니까 정말 이게 애니메이터 분들의 혼을 갈아 넣은 CG가 또 이번에도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옷의 질감까지도 그렇게 잘 표현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물이나 이런 거 정말 말할 필요도 없고 엄청 황홀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역시나 Show Yourself 부분이 정말 그 부분에서의 엘사의 동작을 현대 무용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마사 그레이엄의 무용 스타일에서 많이 따왔다고 해요. 그 안무를 정말 그 우아함을 큰 화면으로 느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섬세한 설정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게임하는 부분에서 크리스토프가 안나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던 방이죠. 그 장면에서 마티아스의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그나르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배신을 때린 할아버지의 사진도 함께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투 디 언눈 부분에서도 효과가 나오잖아요. 막 그 마법 불이 막 착착 하면서 나오는데 술록, 그리고 이그나르와 이두나, 브루니의 모습, 나크의 모습, 돌거인, 그리고 게일의 모습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정말 N차 관람을 하니까 되게 반갑고 눈에 딱 띄더라고요. 같은 소재, 중요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넣은 구성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았으나 또 어린 관객들을 위한 배려를 놓치지 않은 영화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겨울왕국2 감상에 또 다른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